이베니티는 1년 정도만 사용하고 이후에는 프롤리아라고 하는 이런 방식을 순차 치료 전략이라고 하는데 뼈의 노화 정도를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은 검진 외에는 없기 때문에 비용도 신경을 써야 될 거다. 약값이 어떻게 돼도 또 건강보험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항상 이게 문제네요. 쉽다, 정확하다. 유익하다, 낭만 낭만 닥터. 고령화 사회에서는 얼마나 오래 사는가 보다는 질병이나 부상 없이 독립적인 생활과 건강한 삶을 보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뼈 건강, 특히 골다공증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간과하기 쉬운데요. 한번 골절이 생기면 거동이 불편해지고 자녀나 주변의 돌봄 없이는 일상생활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도 중요하지만 침묵의 살인자인 골다공증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화하는 골다공증 치료의 그 패러다임, 효과적인 치료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생기는 만성 질환입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과 노년층에서 흔히 생기는데요. 한번 골절이 생기면 재골절 위험도가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초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 그리고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네. 근데 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칼슘과 비타민 D는 기본이고요.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선 약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 중에서도 주사 치료는 효과적인 골밀도 증가와 골절 예방 효과로 주목을 받아왔는데 최근 효과가 더 좋은 신약들도 나와서 치료 방법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는 그런 약 있었어? 이렇게 맞아요. 궁금해하실 수 있잖아요. 어떤 약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약이 있습니다. 먼저 이베니티라고 하는 약물인데요. 로모소주맙을 성분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이중작용 약물입니다.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 동시에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를 자극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골밀도를 크게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골절 후 1년 이내에 재골절 위험이 높은 좀 안 좋으신 분들에게 적합한 약물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총 12번 12개월 동안 피하 주사를 통해서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뼈를 파괴하지 못하게 하고 동시에 새롭게 만들게 한다. 신기하네요. 근데 오랫동안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 네, 이베니티는 1년 정도만 사용하고 이후에는 프롤리아라고 하는 데노수맙 성분의 약물로 바꿔서 좀 어렵네요, 치료를, 그게. 이런 방식을 순차 치료 전략이라고 하는데 요즘 많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모소주밥, 그 다음에 데모수밥. 성분 이름이 기억하기 정말 힘들게 만들어요. 왜 그래요, 진짜? 저희들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로모스. 그럼 또 프롤리아. 프롤리아는 상품명 이름이고 아. 프롤리아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골흡수 억제제로 골밀도를 안정적으로 증가시켜주는 치료제인데 6개월에 한 번 피하 주사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매우 간편하고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사용이 또 가능해서 10년 이상 사용해도 효과가 지속된다는 점, 그리고 1년에 2번만 병원에 오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엔 이베니티로 뼈를 빨리 채우고 나중엔 프롤리아로 유지한다는 전략인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빠르게 골절 위험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모든 어떤 약물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단점이 혹시 있어요? 네, 단점이 있죠. 이베니티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이내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이 있었던 환자분들은 좀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되고요. 프롤리아 같은 경우에는 치료 마음대로 중단해 보시면 골 소실이 갑자기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어요. 골소실, 예. 뼈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예, 지속적인 관리가 또 필요하고 골다공증에 좋은 약 이제 생겼다면서 병원 가셔서 대뜸 이베니티 프롤리아 놔주세요 막 이러시면 안 되고 주치 선생님들하고 상담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BMD 검사, 이게 골밀도 검사거든요. 골다공증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골밀도 검사 같은 거를 꼭 받아서 지금 내 골다공증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부터 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옛날에는 몇 년 동안 약을 쓰면 쉬한다는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네네. 이 주사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프롤리아는 휴직이 없이 즉 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프롤리아. 제가 이제 실제로 많이 쓴 지가 7년, 8년이 돼 가거든요, 제가. 프롤리아도 많이 이제 쓰다 보면 대퇴부의 비정형성 변화라고 해서 바깥쪽에 대퇴 피질고들이 좀 굳어지는, 두꺼워지는, 그러다가 약해져서 부러지는 게 예전에 먹는 비스포네이트 약물들보다는 확실히 부작용은 없지만 프롤리아도 골흡수 억제제의 데모수맙 치료 억제제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10년 이상씩 쓰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긴 하고요. 비용도 신경을 써야 될 거다. 약값이 어떻게 돼도 또 건강보험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항상 이게 문제네요. 가성비 있는 치료제가
상태가 제일 좋은 그렇죠. 건데 어쨌든 좋은 치료법과 치료제가 나와서 바로 환자에게 부담 없이 쓰면 좋은데 이게 항상 늦습니다. 이베니티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총 12개월을 맞게 되는데 한 번의 주사를 2개를 맞게 되는데 하나당 12만 원, 즉 한 번 맞을 때 24만 원. 근데 이게 보험 혜택을 받으면 더 저렴하는데 급여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행히 프롤리아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너무 잘 돼요. 골다공증 검사에서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 이하면 적용이 되고 1년에 2번만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급여까지 되면 1회 환자 부담금이 5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1년에 1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기준이 완화돼서 약물 치료 후에 추적 검사에서 마이너스 2.5보다 좀 좋아져도 마이너스 2.0 이하 범위에서는 최대 2년까지는 건강보험 급여의 추가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저게 왜 그러냐면 프롤리아를 잘 맞다가 골다공증 수치가 좋아져서 프롤리아 컷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해도 된다? 네, 그만해서 딱 스탑을 했는데 1년 후에 골밀도 검사 팔로우업을 했는데 수치가 너무 낮아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임상의들이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아마 좀 제한을 했나 봐요. 수치가 좋아졌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2.0일 경우에는 조금 더 급여 처리를 해주기로 했나 봐요. 그거 좋은 거잖아요. 아니, 좋은 거죠. 환자분들이랑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아주 좋은 그런 현상입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베니티는 그럼 1년에 280만 원인데 비싸요. 좀 싸게 해줘요. 그 제가 하는 게 아니라서 아 맞아요. 예. 그래서 모든 경우에 또 이베니티를 쓰는 건 아니고요. 폐경기 여성이나 노약자분들 중에 골다공증성 골절이 2번 이상 생기신 분들한테 신속하게 골밀도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을 때 주로 권해드리고요. 골절은 없는데 골밀도 수치만 낮은 분들한테는 프롤리아를 권해드립니다. 골밀도 검사 말고 내 뼈의 건강이나 노화 정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뼈의 노화 정도를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은 검진 외에는 없기 때문에 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비로소 병원 와서 골밀도 검사하고 골다공증 있는 거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구독자 여러분, 저희가 예전부터 계속 침묵의 살인자 골다공증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실제로 집안에서 미끄러지거나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경우, 낙상 사고로 인해서 손목, 척추, 고관절, 골절 등을 입는 경우가 많고 심한 경우에는 하다가도 뼈가 부러지기도 한다니까요. 네, 맞습니다. 골다공증 치료의 핵심은 골절 예방과 꾸준함에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겪었음에도 1년 안에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가 40%에 미치지 못하고 치료를 시작했다라도 절반은 6개월 만에 치료를 자유로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당뇨약을 계속 복용하는 것처럼 골다공증 환자분들도 평생 치료를 이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게 치료의 성공 열쇠가 됩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중간에 치료를 그만두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가장 많이 관두시는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치료제들이 나오기 전에는 매일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는 제품도 있었고 되게 까다롭게 경구약으로 먹는 그런 약들도 되게 많았고 위장 간의 부작용도 좀 있었고요. 정맥 주사로 맞아야 되는데 그것도 혈관통이 되게 심한 분들도 많았고 그럼 이제는 불편함도 많이 줄어들고 예. 효과도 확실히 좋아진 약들이 많이 나왔네요. 예, 그래서 급격한 골밀도 개선에 강점이 있는 이베니티와 장기적인 안정적 효과를 보이는 프롤리아를 상황에 맞게 잘 활용을 하면 골다공증 환자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뼈 건강은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도 또 같이 좋게 가야 되고요. 칼슘과 비타민 D 그리고 마그네슘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주세요. 우유, 우유. 요거트, 치즈 그래서 하루에 우유 한두 컵 정도 꾸준히 드시면 좋고요. 멸치, 연어 이런 거는 칼슘도 풍부하지만 특히 연어는 비타민 D가 많아요. 뼈째로 먹는 생선은 아주 훌륭한 식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식물성 칼슘과 비타민 K가 풍부해서 뼈 형성에 도움을 주는 그런 서포트제들입니다. 저는 요즘 식이요법 하면서 두부를 많이 먹는데 두부는 어때요? 두부 좋죠. 두부, 콩, 검은 콩 이런 것들은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 훌륭한 공급원이 되고요. 특히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여성의 폐경 이후의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란이랑 표고버섯은 비타민 D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라서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은 비타민 D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영상이 구독자 여러분의 평생에 걸쳐 뼈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뭘 해야 되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